있지 저기. 왜 여기서 나눠주지 거기가 있어 그래. 일로 오라 그래. 여기 사람들이 기자들이 많이 찾아. 왕 선배님! 왕영호 선배님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기자들 여기. 예. 여기 기자들. 아 기자들 하는 나 있는 대로 와야 돼. 책도 한건 책 여기 몇 권 더 있어요. 하는 게. 하는 게 여기 오신 분들. 하나도 안 써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이렇게 바로 애국가지 상은 1절만 보겠습니다. 자, 둘, 셋, 넷. 공패물 앞에 바르고 살도록 다음은 순국선열과 전몰장경에 대해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묵념! 김술래 의원에 대해서 5.18 경신을 훼손했다. 명예회복으로 명예훼손과 모독죄로 고발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박사님이 맞고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 민병도 최경환에 대한 무고 혐의, 김병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명예혐의 고소로서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발장을 낭독하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간략하게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심현원 박사가 고소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자회견 발표문을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도자료는 간단히 이제 써왔고 고소장은 고소장대로 11페이지에 이제 있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오신 취재하러 오신 분들도 감사를 하고요. 대한민국 사회가 전체 5.18과 지만원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송하는 공중파 방송들은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방송을 하는 내용들은 전부 허위고 진실은 사실은 어디 담겨 있느냐 하면은 2월 8일 날 국회 공청회에 발제 자료로 제출되어 있는 이 내용 속에 이 간단한 책 속에 그 진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기자들이 또 방송국들이 떠드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것이 진짜예요. 근데 마치 방송들을 전부 장악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하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베트남전에 가서 4년 동안 게릴라하고 싸우고 미국 가서 미 해군대학원 미국에서 귀족학교 스탠포드 대학에 2.5배 학비를 내면서 제가 석사 박사를 했고 또 국방연구원에 있었고 국정원에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국방연구원에 있을 때는 군을 개혁하느라고 온 군을 그냥 그 벌집수신도 제가 했고 자 이렇게 가는 데마다 저는 배운 것을 배운 것대로 실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다 풍파가 일어요. 지금 오늘날 이렇게 풍파가 일고 있는 것도 제 그러한 이 생리 때문에 그래요. 생리 때문에 DNA 때문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학자가 18년 동안 연구를 해서 9권의 두꺼운 책을 발간해냈고 또 수많은 방송도 했고 또 팜플렛도 냈고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은 지난번에 2012년인가 제가 채널 A에 이제 나갔는데 채널 A의 그 진행자 여성 진행자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한 주제에 대해서 10년 이상 이렇게 끈질기게 연구했다는 그 자체로 존경스럽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또라이가 아닌 이상 가족도 있고 정신병원에 가지도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박사인데 이런 사람이 연구해 놓은 것을 연구해낸 내용은 그냥 발로 차버리고 읽어보지도 않고 저들끼리 뭐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저들끼리 이게 사실이라고 떠드는 거예요. 이게 이런 난잡한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지만원이가 연구를 했다는데 지만원이가 연구한 내용은 이 책에 담겼다는데 이 책을 가지고 반박을 해야지. 이 책에 어디가 어째서 틀렸다고 하는 걸 반박을 해야지. 이 책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허위 사실들을 가지고 재판을 많이 받았네. 그동안에 5.18은 2017년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났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진상규명을 했네. 이미 이 유공자들이 말이야 대우를 받고 있네. 또 해마다 5.18 기념 행사를 하고 있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미 평가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왜 지만원이가 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북한군이 왔다고 그런 왔다는 거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 북한군이 온 거는 그건 사실이에요. 왜 사실이냐? 이 책을 보면 알아요.
근데 이 책은 보지도 않아. 자, 지금서부터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냐 하면은 언론에는 지만원이가 곧 뭐 잡혀간다. 지만원이하고 그 김진태하고 이정원하고 김순례 의원이 다 같이 이제 고소를 받아가지고 곧 이제 검찰 조사가 시작된다. 뭐 지만원이가 금방 뭐 영창에라도 갈 것처럼 난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설훈, 민경도, 최경환이 이 사람이 날 고소를 했어요. 14일인가. 날 고소를 했어요. 그 고소한 내용이 뭐냐면 북한군이 왔다고 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거예요. 자기네는 5.18 유공자들인데 이 사람들 유공자 공적조서 밝히게 할 거예요. 유공자 공적조서 그거 보면은 아마 기가 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유공자가 됐는지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공적조서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유공자라고 하는 그 자격을 가지고 이제 지만원을 고소했는데 고소 이유는 뭐냐 하면은 북한군이 왔다고 그랬다. 이건 허위 사실이다. 이 책을 가지고 내가 발표를 했는데 이 책 내용을 보고 허위 사실이라고 한 게 아니라 엉뚱한 이유들을 가지고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이거는 혼 좀 나야 돼요. 이건 내가 무고를 하는 거예요. 무고. 그 다음에 김명준이라고 하는 인간은 그 옛날에 서울시정개혁위원회 할 때 내 옆에 치열이 앉았고 오른쪽에 김병준이가 앉았어요. 그 친구 그냥 나만 보면 그때 내가 날리고 있으니까는 그냥 나만 보면은 그냥 뭐 그저께도 나한테 뭐 전화드리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나한테 문자가 와 있어요. 찾아뵙기는 웬걸 왜 어떤 이따위가 다 있어. 이거 못 배운. 아이 그게 무슨 무늬만 학자지 무슨 학자야. 학자면은 지만원의 내용, 지만원이 허위 사실을 증명을 하려고 하면은 이 책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명예훼손죄로 허위 사실이 전혀 아닌데 왜 허위 사실이라고 했느냐. 전 국민을 상대로. 그래서 이제 그 기자회견 보도문을 간단히 이제 제가 써왔는데 요걸 좀 읽어드리고 나머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설훈, 민경도, 최경환에 대한 무고 혐의. 2019년 1월 14일 이 3인은 5.18 유공자 자격으로 지만원과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다. 지만원은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 5.18은 폭동,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 등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이 3명의 의원들은 이를 국회에서 발표하도록 공청회를 열어주고 동일한 취지의 발언들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첫째, 지만원의 이 표현은 모두 팩트에 근거해 증명한 연구 결과이고 두 번째, 북한군 개입 결론은 광주의 불명예를 명예롭게 세탁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놀랍지요? 지만원의 이 표현은 모두 팩트에 근거해 증명한 결과이고 북한군 개입 결론은 광주의 불명예를 명예롭게 세탁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 5.18 유공자가 5,769명인 지금 유독 이 세 명만의 명예가 훼손됐다 할 수 없으며 네 번째, 유공자 공적 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자 적격에 해당할 수 없다. 18년 동안 연구한 결론을 허위 사실화라 뒤집어 씌워 고소한 행위는 분명 무고이자 학문에 대한 테러 행위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김병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김병준은 2019년 2월 12일 이런 말을 했다. 지만원의 발언은 일반적으로 역사 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 차이 수준을 훨씬 넘어서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이니 명백하다. 특히 공당의 국회의원이 이런 주장에 판을 깔아주는 주장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 5.18과 관련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것이다. 이게 김병준이 한 얘기예요.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입증된 바 없다.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입증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만 지만원만 빼고 모두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맞죠? 따라서 김병준이 말하는 입증된 사실은 없다. 예. 그런데도 단지 처음 듣는 소리였을 뿐이다. 처음 듣는 소리였어. 지만원은 발제문에서 이를 이미 밝혀놓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군 개입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고 선포한 것은 매우 잔인하고 의도적인 명예훼손 행위다. 김병준은 또 개인의 영달을 위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의 장을 폐쇄했고 직권을 남용하여 5.18 진상규명법 제3조 6항의 실행을 방해했다. 실행을 방해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처음 들릴 수 있는 말씀을 지금 드릴게요. 지만호는 광주의 불명예를 씻어준 사람이다. 광주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 그렇네요. 잘 들어보세요. 저 사람들은 지만원이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논리와 팩트를 무시한 근거 없는 신앙이다. 지금의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를 선으로 GOOD 선으로 계엄군을 악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군도 국민의 아들이다. 광주의 자식은 천사가 낳은 자식이고 계엄군은 악귀가 낳은 자식이라는 광주의 주장은 4.3 사건에서 제주도민은 선이고 국가를 악으로 몰아가는 것과 괴를 같이 한다. 남한의 역사를 북한의 역사로 바꾸는 유일한 잣대는 대한민국을 악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5.18에는 광주인들의 불명예들이 가득 차 있다. 정말 감동이에요. 슬퍼서 눈물 나는 게 아니에요. 광주인들의 불명예들이 가득 차 있다. 5.18에는 광주 사망자 154명 중 80% 이상이 계엄군이 없는 곳들에서 사망했고 총상 사망자 116명의 75%인 85명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칼빈총 등에 사망했다. 300명의 날랜 장정들이 국군의 이동 정보를 알아가지고 매복해 있다가 행군 중인 정규 사단을 습격하여 사단장용 지프차를 포함해 14대의 지프차를 탈취한 행위, 방위산업업체인 아시아자동차 공장에 장정 600명이 쳐들어가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4대를 탈취한 행위, 불과 4시간 만에 전남의 17개 시군에 숨어있는 44개 무기고를 털어 5,403정의 총기를 탈취, 계엄군에 총질한 행위, TNT로 2,100발의 폭탄을 조립해놓고 광주시를 제2의 히로시마로 날리려 했던 행위, 교도소를 5회 공격한 행위 등 50대가 저지른 행위들은 광주의 영원한 불명예들이다. 지만호는 이런 행위를 북한군이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 지만호는 광주의 불명예를 씻어준 사람이 아닌가? 광주도 계엄군도 다 같이 북한군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북한군 개입 주장은 광주와 계엄군 모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명약이 아닐 수 없다. 명약이 아닐 수 없다. 광주인들은 어째서 광주의 피해가 반드시 계엄군에 의해 발생했다고 해야 좋아하고 북한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면은 사납게 공격하는 것인가? 선전포고도 없이 자행한 북한의 침략 행위를 밝히는 지만원의 노력이 어째서 광주의 불명예가 되는 것인지 불가사의하다. 지만원의 연구 결과는
광주로부터 소송을 당할 성격의 것이 전혀 아니다. 단지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를 북한 역사로 바꾸기 위해 무조건 국가를 악으로 규정해야만 하는 이적 행위의 일환일 뿐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저께 KBS가 어저께 16시에서부터 17시 사이에 김 원장이라고 하는 앵커, 백성문이라고 하는 변호사, 최진봉이라고 하는 성공회대 교수, 이 사람들이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했는데 뭐 이 세 사람들 방송 내용들이 이제 전부 녹취록으로 이제 돼 있으니까 이 세 사람들 전부 저한테 걸려요. 전부 걸리고 민사 형사 소송을 걸 거예요. 옛날에 SBS가 이딴 짓 해가지고 저한테 3,500만 원 저한테 물어준 적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제 홈페이지에 그 70일 광수 황장엽이 있어요. 그 사람이 70일 광수라고 분명하게 거기다가 빨간 줄을 혼동하지 않게끔 그어놓고 이 70일 광수 황장엽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KBS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 74광수 71광수가 황장엽인데 74광수는 박님수라고 하는 사람이요. 인민군 소장으로 판문점 대표부 대표예요. 판문점 대표부 대표. 그 사람이 박님수인데 그 사람 얼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게 71광수라고 했다는 거예요. 외국 전문가. 여러분 그 공영 방송에 이러면 됩니까? 그거 돈 내지 말아야 됩니다. 돈은커녕 가서 폐쇄시켜야 돼요. 해체시켜야 됩니다. 해체. 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망언이라고 하지. 망언. 그 다음에 그 제가 무슨 뭐 이제까지 무슨 뭐 이명박 내가 걸린 재판 전부 해놓고 지만원은 곧 구속될 사람이래. 이명박도 그래요. 이명박도 아니 지가 쓴 자서전을 놓고 지 자서전에 자간을 읽어보면은 저 엄마는 저 엄마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내가 쓴 글은 뭐냐 하면은 구글에서 이명박 병역길이 치면은 35만 개의 글이 뜬다. 구글에서 이명박 출생 의혹을 치면은 한 50만 개 글이 뜬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전부 구글의 이명박에 대한 의혹인데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가 네 사람이 이명박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니 우리 회원들은 좀 여기에 조심을 하기 바란다. 이걸 가지고 집어넣은 거야 이놈이. 이걸 가지고 그 판결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런 걸 했는데 지만원이는 그거를 전부 종합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제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재판이 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지금은 심지어는 정대협이 얘기를 하더라고. KBS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거기 또 내가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가지고 앵벌이 삼아서 반국가 행위를 하고 반일 반미 정치 행위를 한다. 그거 사실인데 그거 가지고 검사가 저놈들이 고소를 했는데 검사가 무혐의 처리를 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또 그 고등검찰청에 또 항고를 했어. 거기서도 기각이 됐어. 그러니까 재정 신청을 했는데 웬 빨갱이 판사 같은 놈이 그거를 무조건 고소를 무조건 기소를 해라.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오래 심을 받았는데 검사가 구형하는 날 오늘 구형했는데 오늘 구형 못하겠다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한 기간 넘겼어. 그날 가서 구형하라 그러니까 구형 못하겠습니다. 판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단돈 100만 원도 구형할 수 없다고 했는데 판사가 어떻게 선고를 했는지 아세요? 징역 6개월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 감옥 가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대한민국 검사가 단돈 100만 원도 구경 못 되는데
판사가 어떻게 6개월 징역형을 내려요? 예? 그걸 가지고 그런 것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광주에서 막 끌어다가 한 거 그거 엉터리로 한 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18에 북한군이 왔다고 하는 거는 내 책에 있고 5.18에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려고 하면은 내 책 중에서 무엇이 잘못됐기에 북한 이게 이 책이 허위다 하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딴 거 갖다 붙이느냐 이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강민철하고 신기철 아세요? 아웅산 사건 아세요? 아웅산 사건 1983년 10월 9일날 한글날 발생했어요. 거기에 폭파 주범이 누구냐 하면 강민철이하고 신기철이에요. 강민철, 신기철. 그 이 사람들이 83년이야. 83년에 어디 소속이었느냐 하면은 북한 대남 정찰총국 출신이에요. 정찰총국 소속이에요. 정찰국 천안함 폭파 시킨 정찰국 그 사람들이 83년도에 이 사람들을 아웅산에 침투시켜가지고 이 두 사람이 폭파 전문가야. 그 폭파를 이제 주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이제 거기 잡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불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왜 불었느냐 하면은 수류탄을 저기 이제 경찰이 오니까 거기 미얀마 경찰이 이제 잡으러 오니까 수류탄을 뽑아가지고 대항을 하려고 수류탄을 딱 뽑았는데 핀을 뽑았는데 뽑는 순간에 폭파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죽어라 그냥 죽어라. 그 경찰에 이거 해서 대항을 해봐야 그 수많은 경찰을 어떻게 해 네가 잡히지. 그러니까 그래 너는 거기서 그냥 죽어. 그래야 비밀이 유지될 거 아니야. 이래서 이 사람이 아주 격심한 분노를 느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격심한 분노를 느껴가지고 이제 자백을 한 거야. 이걸 자백을 했기 때문에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북한은 미국에 의해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됐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강민철하고 신기철이가 630광수 631광수야. 시스템 클럽 우리 홈페이지 맨 위에 공지란에 그게 돼 있어. 공지란에. 그러면은 엊그저께인가 김태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글도 쓰고 이제 동영상도 했는데 600명이 왔던 6명이 왔던 검찰 천국에서 왔으면은 6명이 와도 1명이 와도 검찰 천국에서 왔으면은 그 북한이 일으킨 거다. 왜 잔말이 많냐? 왜 숫자 가지고 야단들이냐? 숫자가 왜 중요하냐? 근데 6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어낸 숫자가 아니야. 이게 군 상황 일지를 보거나 검찰이 전두환을 단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검찰 보고서가 1995년 7월 18일 날 발간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600명이 있고 300명이 있는 거예요. 300명, 300명이. 그 다음에 검찰 상황 일지에는 항상 유동산거리에 300명, 그 다음에 광주 공원에 300명, 이렇게 따로따로 활동하다가도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구시의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 600명이 가, 300명은 24단 주의부 차량을 털고 기습을 하고, 여러분 광주 사람들 만날 그래요. 광주에 어떻게 그렇게 날랜 600명이 있냐고 날라다니냐고. 예비검속이 있어가지고 5월 17일 날 밤중에 비상계엄이 선포돼가지고 전국에는 개미 색깔이 한 마리 진짜 드나들 수 없는 경찰만 보면은 그냥 오줌을 싸는 그러한 시기에 어떻게 광주에서만 말이야 이렇게 날랜 청년 300명이 그 계엄군이 주둔지를 찾아가가지고 계엄군한테 감히 돌멩이를 던지느냐. 그리고 계엄군이 쫓아오니까 저로 금남로로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파출소 차량 이런 거 태우니까 차량이 불타고 하니까 연기가 나면은 멀리서 사람들이 오잖아. 그러니까 준비된 유언기어를 터치는 거예요. 경상도 군인들 몰라 국민들만 뽑아가지고 전라도 씨를 말리러 왔다. 여성들의 유방을 어떻게 했다. 태아를 어떻게 했다. 이런
준비된 유언배 이게 작전이지 무슨 뭐 18, 19살 뭐 이런 거 양아치 꽁파리들이냐고. 그 사람들 만날 때 기층 세력이 했다고. 17살 18. 예를 들어서 그 광주에서 지가 지금 지금 600명을 지가 전부 쥐했다고 하는 그 허풍 까는 인간이 박남선이야. 그 KB에서 그 박남선을 가지고 박남선이 황장엽이래. 박남선이 지가 황장엽이라고 고소를 했어. 근데 광주 판사는 그 민사 판사야. 그거는 광주 판사는 이렇게 쥐어줘도 그 자리에서는 변호사한테 그게 맞네요. 그 자격이 없네요. 박남선은 그건 거짓말이네요. 아니 턱을 내가 그 조립을 해가지고 갖다 놓았다는 거야. 그 사진이 현장 사진을 내가 조립을 해가지고 갖다 놓았다는 거야. 박남선 주장이. 그러니까는 실제 조선일보 데이터베이스에 딱 가서 그 페이지 수 딱 하니까 판사가 나지. 그런데도 그렇게 해놓고도 그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는 그 사람 말이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그 광주지방법원이 여기 서울에서 해야 될 재판을 그쪽으로 끌어다가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박남선이 이 서울 형사재판에서 받아. 사기야, 사기. 이런 사기꾼. 그럼 박남선이 그 KBS가 올려서 죽여세운 박남선이 그 어떤 사람이냐? 얘 중학교 2년 중퇴야. 박남선이는 그래도 중학교라도 나왔어. 다른 인간들은 여기 와서 전부 나한테 고소한 게 소학교도 못 나왔어. 초등학교도. 이런 것들이 자기 내가 광수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금방 하면은 금방 또 그 현장 사진인데 그 현장 사진의 상황 좀 설명해봐라. 상황이 안 맞아. 알리바이도 안 맞아. 어떤 할머니는 5월 30일 날 저 남편 봤는데 5월 23일 날 반 붙잡고 오는 게 지래. 그 광주 판사가 우리 변호사한테 이건 시간적으로 알리바이가 안 맞네요. 그래 놓고도 그 판결문 쓸 때는 이 여자 말이 옳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광주에서 뭐 지만원이가 말이야 1억 뭐 8,200만 원 해가지고 지금 뭐 이자까지 해서 1억이다 해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박남선이는 1973년에 1980년에 5.18 났잖아. 1973년에 절도죄요. 1979년에 협박죄야. 이런 인간이 아니 그 박남선 71번 광수를 얼굴을 내가 황장엽 얼굴도 하고 비슷한 얼굴로 갖다 조립을 했대. 그 황장엽 얼굴하고 현장 사진하고 지 눈으로 봐도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조립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사진을 얼른 놓고 봐도 그게 그 황장엽은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통 입꼬리가 우리는 여기 입꼬리가 뾰족하잖아요. 황장엽은 입꼬리에 우물이 파였어. 우물처럼 이렇게 파였어. 그런 입꼬리 없어요. 턱이 일자턱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S자 근육이 툭 튀어나왔어. 여기에 광주 사진에도 S자 근육이 있고 황장엽 얼굴에도 S자 근육이 있고 여기 사마귀 같은 큰 점 3개가 있고 이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건데 이걸 가지고 말이야. 무조건 그러면 이 얼굴하고 닮았습니다. 그러고 광주 것들이 고소를 해. 그러면 왜 그러냐? 노수자 담요처럼 뭐 해가지고 여기 뭐 저 발제선이 어떻고 기름골이 어떻고 뭐 인중이 어떻고 무슨 상항 여기 상학 그 성이 어떻고 하각선이 어떻고 뭐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고 육안으로만 봐도 누구나 이 사진 속 인물이 나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세상에 이런 재판을 하고 이런 재판을 거는 이유는 뭐냐면 광주로 끌어가서 광주 판사들이 무조건 해준 거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참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 KBS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71광수가 분명히 있는데 74광수, 74 박림수 인민군 소장을 그거를 여기 선을 저 동그라미를 딱 그려놓고 이게 71광수라고 그랬다고 전혀 안 닮았지. 박림수 얼굴하고 황장엽 얼굴하고 어떻게 닮을 수가 있어요. 전혀 닮지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선 지만해 봐라. 이거 엉터리지 않느냐. 이러면은
이거 공영방송 아니죠. 옛날에 SBS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제 강의하는데 와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우리 회원들 막 입장하는 것만 집어가지고 저 나름대로 내 음성은 하나도 안 집어넣고 방송을 하기를 지만원이가 강의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위안부들은 은장도로 자결을 했어야 했다. 지만원이가 이랬대. SBS가 그걸 방송을 했으니 전국적으로 지만원이가 어떻게 됐겠느냐고. 이건 인격 살해 아니야, 인격 살해. 그 내가 고소를 했지. 그 경찰이 안 받아줘, 고소. 그 민사소송을 해서 이긴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은장도로 성을 지키던 시대에 국가가 이런 아녀자들을 보호해 주지 못해서 일본군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살 만큼 살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뭐 일본 뭐 정치적 목적으로 그 거리에 창피하게 내돌리지 말고 국가가 먼저 보상을 해줘라 그러면 될 거 아니냐. 우리 살 만큼 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 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잡놈들이 있냐고. 응? 그 PD 이름 내가 계속 써. 잊어버릴 만하면 그 PD 둘 이름 내가 만날 써. 예. 그러면은 이게 언론이 아니잖아요. 언론이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언론들도 다 사람인데 양심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빨갱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긴 빨갱이는 양심이 없어. 그 전에 옛날 분이 그러는데 그냥 방 투지에서 그냥 이 간첩 빨갱이 행동한 거 아주 증거를 잔뜩해서 눈으로 다 보여주고 그런데도 아니라고 그런데 그래서 총살을 시키니까 죽기 전에 인민공화국 만세하고 죽더래. 그게 빨갱이. 네? 여기 그러니까 요새 하태경 같은 인간 이거는 지가 왜 탈북자들을 그렇게 부추겨가지고 말이야 지만은 무슨 대책반을 못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피해본 탈북자들 전부 귀합을 해가지고 나를 작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5.18에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기요. 증명은 못하지. 증명 못해 국민들한테 이게 선동선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뛰는 인간들은 내가 볼 때는 주사파이거나 주사파 졸개이거나 간첩이거나 그래요. 내가 볼 때는. 네. 여러분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완이 봉봉해서 질문도 못 할 거예요. 이제까지 알고 온 사실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그 가서 또 어떤 방송도 하실지 뭐지 여기 이 양반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그 디스크에서 이제 그럴 거예요. 아니 여기 KBS는 안 그런 것 같아. KBS 이제 앞으로 또. 방수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게 2009년도에 탈북자들이 수기집을 발간을 했어. 그 수기집 제목이 뭐냐 하면은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그러면 그 수기 내용을 보면은 눈으로 보는 것 같아. 근데 그 수기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은 그 한 사람이 쓴 수기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한 500페이지 돼요. 그래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글을 썼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뭐냐면 5.18이 한참 진행될 때 북한에서는 실황중계를 밤낮으로 했대요. 24시간 동안 실황중계. 한국에서는 거기 기자도 못 가고 방송국도 못 가. 거기 가면 죽어. 그래서 현장 사진은 전부 북한군이 찍은 사진이 지금 다 나오는 거지 이게 한국 사람이 찍은 사진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황중계를 하는데 내무반에서 군인들이 그걸 보다가 장갑차에 이게 이 깃발을 날리면서 달리는 걸 보고 야 저놈아 광수다 광수
근데 제3광수가 광수야, 김광수야. 이게는 제3광수 이름이. 예. 근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그 애국 국민들이 그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 책을. 그래서 소설보다 더 재밌어. 그러니까는 저도 몰랐는데 그 일본 광수가 이제 나오니까는 이거는 일본 광수라고 하지 않고선 이거는 뭐 누구다 이렇게만 했는데 우리 네티즌들이 아 그거 제1광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제2광수도 삼고 제3광수도 찾자 이렇게 해서 네티즌들이 이 얼굴하고 이 얼굴하고 닮은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분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토스오고 이래 가지고 오늘날 634광수까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광수라는 거예요. 광주에 수상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재미있는 해석을 하는데 그거 해석이 더 빠를 거야 아마. 왜냐하면은 그 북한 내무반에서 그런 얘기 하려면 한참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불명예를 강조해 불명예를 명예롭게 생각해준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고 계신 분들은 사과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 양반들이 나한테 와서 하루에 100번씩 저를 내가 아까 그 어딨어? 그저 읽은 거. 그분들이 광주 사람들이 교도소 공격했다고 그러면은 불명예입니까 명예입니까? 광주 사람들이 교도소를 15차례나 공격을 했다. 또 무기고를 털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죽였다. 광주 사람들이 광주 사람들을 죽였다. 칼빈총으로 죽었으니까 75%가. 그 불명예입니까 명예입니까? 그 다음에 이게 행군하는 정규 사단을 기습을 했어. 그 차량을 뺏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다쳤어. 그럼 이거 광주 사람들의 불명예입니까 명예입니까? 근데 나는 그거를 광주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증명을 해줬잖아. 그러면 진짜 나한테 와서 진짜 절해야 돼요, 그 사람들. 이거는요, 이 팩트는요, 아무리 저 지우려고 해야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검찰 자료에도 다 있고, 계엄군 그 상황일지에도 다 있고. 이거 지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팩트를 사람들이 해석하고, 이거 광주인들 뭐 좋아하네. 그 폭동이지. 그게 무슨 놈은 민주화운동이야. 다 이러는데, 교도소를 공격하는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민노총 어떤 분이 광명시장 양반이 누군데 저한테 오더니 자기는 민주노총의 등치도 엄청 커요. 민주노총의 악발이었다. 이게 악발 간부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네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악질적인 사람들이 민주노총 사람들인데 그 민주노총 사람들도 기껏 생각해야 화염병 만들고 돌멩이 던지는 법밖에 더 있느냐 이게. 죽창 들고 기껏 들어야 죽창이고 화염병이다 그거예요. 어떻게 교도소를 공격을 하고 어떻게 무기고를 털어서 총질을 하느냐. 이거는 북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럼 남한에서는 민주노총도 그렇게 못한다. 내가 그러더라고.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해라. 자기 이름 대도 좋다. 이거 불명예 아니야. 불명예. 그 불명예 북한군이 했다고 그러면은 계엄군도 북한군에 의해서 그 피해를 당했고 광주 사람들도 북한군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공전공생이 되는 거잖아요. 둘 다 사잖아요. 둘 다. 왜 하나는 공수부대는 악이 돼야 되느냐고. 왜 국가는 악이 돼야 되느냐고. 광주가 선이 되고 국가는 왜 악이 돼야 되느냐고. 제주도 4.3 사건에서도 그거 아니에요. 제주도 도민은 선이고 이승만 도당은 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또 예. 기계랑 운전하는 거 다 오셨다.
저는 하모니식 TV 하는 유튜버, 애국 유튜버 신백훈입니다. 시스템 클럽의 지만원 박사님의 글을 읽어보면은 제 의병의 느낌으로는 꼭 유언장 같은 비장한 그걸 느끼게 됩니다. 지만원이 꼬리를 내릴 것인가 그런 말씀을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순신 장군도 성삼문도 안중근도 꼬리를 내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지만원 박사님의 신별의 안전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에다가 저기 지만원 박사를 경호하라 청원을 한번 내고 싶어요. 물론 안 받아주겠지요. 근데 만약에 어떤 수가 생기든 이후에 지만원 박사에 대한 위해의 결과는 문재인의 책임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저는 밝히고 싶어서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원을 올리면은 이놈들이 또 북한과 짜가지고 또 하는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걱정인데 지만원 박사님 꼬리 관리 잘하시고 꼬리 관리 잘하시고 신변 관리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냥 국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지만원 박사 이번 고소를 이렇게 서두른 이유는 검찰이 조사를 빨리 시작한다고 그래요. 조사를 빨리 시작한다. 그러면은 나는 뭐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지만은 다른 국회의원들, 세 사람의 국회의원들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빨리 조사를 받으면은 엄청 심적 고통도 있게 되고, 뭐 이제 5.18에 대해서 내공이 안 쌓였으니까, 괜히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갑자기 빨리 해서 물고 검찰도 지금 이런 방향으로 언론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검찰도 모르니까 그 사람들도. 내가 이거를 내면은 검찰이 눈이 번쩍 뜰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검찰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꿔주고 예봉을 꺾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빨리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만원이가 저런 언론 세례를 받고 여론 마녀 사냥을 당하고 지만원이가 어떻게 저렇게 견뎌낼까? 저 사람이 꼬리를 내리면은 이 대한민국이 죽는데 우리가 싸울 거는 전선은 5.18 전선하고 경제 전선인데 문재인을 끌어내리려고 하면은 5.18하고 경제 아니에요. 참 문재인이 유공자로 돼 있대. 5.18 유공자로 돼 있대.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경제 전선하고 이 두 가지를 문재인 목에다 걸고 이걸 잡아당겨야 되는데 5.18에서 지만원이가 꼬리를 내려버리면은 국민은 그냥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은 이 경제 전선은 펴보지도 못하고 심리적으로 그냥 죽는다. 그러니까 지만원이 꼬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어서 가서 얼른 가서 지만원한테 꼬리 내리지 말고 얼른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새벽같이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좀 만나재. 그래서 만났더니 왜 그러냐고 하니까는 제발 꼬리 내리지 말라고. 아이 선생님 내가 꼬리 내릴 것 같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꼬리를 내립니까? 18년 동안 연구는 왜 했으며 그동안 받은 수모는 뭐고 내가 받은 수모 그 이상으로 내 가족들이 내 자식들이 받은 수모가 얼만데 내가 여기서 꼬리를 내립니까?
KBS 반성해라. 만세! 만세! 5월 22일 날 많은 분들 오셔야 돼요. 그날이 첫날이기 때문에 이게 기선을 제압을 해야 돼요. 2월 22일 이번 주 금요일이야. 내일 모레 글비야. 이번 주 금요일 그날들 많이 1인당 일개 중대 전부 뭐 인솔해 오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요거 고소장, 요거 가서 고소장 제출하려고요. 고소장 제출하러 갈 때는 한 2, 3명만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2, 3명 오라는 건 3명만 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4명까지도 괜찮을 걸. 예. 감사합니다. 자, 지박사님이 고소장 제출하는데 자료 더 필요하신 분? 자료 아직 남아 있습니까?